안녕하세요. 저 미국 간호사 미키 오입니다. 제가 오늘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법적인 부분이니까 사실은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진희준 변호사님에게 인터뷰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보 제공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깊게 뭐 들어갈 때는 따로 아마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변호사님에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린 거고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미준 변호사님은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진희준 변호사님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법인 앤드류 와이진 앤 어소시에이트 PC 그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고요. 그 대표 변호사이시고 1999년에 처음 법조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 변호사협회,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및 산타클라라, 저희가 사는 데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거든요. 산타클라라 변호사협회의 정회원이시고 현재 경력 15년의 전문가로서 이민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더 소개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인사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희준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질문을 1번부터 7번 정도, 7번까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네네. 여쭤보았고, 네. 변호사님이 좀 미리 설명을 해주셨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직접 변호사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은 현재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로 이민을 할 경우 현재 영주권 수속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RN으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네. 일반 취업 영주권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여기서 스케줄 A 직업군이기 때문에 일부 혜택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노동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 조건들이 있는데 많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더 빠른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고용주 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RN 직종, 그 다음에 거기에 제시하는 연봉 조건, 또 업무 내용, 그리고 또 직위에 따라서 노동청에서 적정 임금을 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산정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공시를 해서 고용주의 영업장, 사업장, 보통 병원 같은 데다가 공고를 열흘 동안 하시고 그게 끝나면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노동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 서류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고요. 네. 그 과정까지 한 5, 6개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좀 빠를 수도 있고. 네. 예.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접수한 상태에서 그 고용주 청원서, 이민국 서식 보통 넘버에 따라서 I-140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무난하게 승인될 것 같고요. 요즘 어떤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분기점이 있고 조금 정보가 더 있는데 지원자께서 미국에 계실 경우에는 이때 이제 다른 조건이 갖춰지면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실 수가 있고 혹은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안 나올 부분인데 문호가 열려 있으면 요건 다시 설명을 드릴 개념인데 문호가 상시 열려 있을 경우에는 사실 스텝 4에서 I-140하고 같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취업허 가서도 받아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해외에 계시는 경우에는 I-140 승인 후에 국무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류 접수하고 또 그 심사 받고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시고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과정인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어떤 면으로는 스케줄 A라서 조금 조건이 또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이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뭐 I-140, I- 485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수속을 들어가면서 좀 더 본인들이 정보를 해도 되고 또 변호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제가 알기로 이제 실리콘밸리 제가 아시는 분들 엔지니어들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오실 때 여기 오셔서 H1 비자 신청을 한 후에 워크 퍼미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간호사 직종도 H1B 신청 후에 일을 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음. 궁금합니다. 일단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어떤 취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네. 아마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어, 일단 H1B는 단적으로는 사실 RN이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직종 자체가 H1B는 법적으로 네, 학사학위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이어야 돼요. 네, 그게 기본적이고 예외 조건이 몇 개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경로를 통해서 받는 게 쉽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RN 직종의 경우에는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요즘은 학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2년제 학위로 RN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분류상 법적으로 분류할 때 H1B 직업군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외적인 경로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H1B는 사실상 배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려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주권 수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저도 사실은 학생 비자, 미국 학생 비자는 F1 비자인데 그런 학생 비자로 와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바로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되게 영주권 수속을 들어간 후에 학생 비자 유지하려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네, 또 학비도 내야 되고 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도 다른 거하고 똑같지만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서 학생 신분을 부여받잖아요. 학교를 다니게 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고 등등 어떤 조건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네, 어, 이제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예외 조항을 빼고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I-485를 신청하는 접수하는 시점까지는 이 경우에 학생 신분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뭐 요즘 미국 상황도 그렇고 뭐 나중에 여기 와서 스폰서를 찾아서 학생 비자 유지하면서 수속 들어가는 게 좀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 그냥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게 음, 예전에 제가 듣기로 막 4년, 5년 더 늦게도 걸리는 부분을 되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 예. 혹시 이런 경우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 음.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의 백그라운드만 설명을 드리면요. 한때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스케줄 A 직업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절차를 이렇게 면제를 해줬어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노동청 과정의 뭐 일부 말고. 네, 그래서 되게 빨랐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다 걸린 분들이 하필이면 그때가 어,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홀드가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 아마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일단은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는 영주권 진행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보통은 이민 비자 과정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흔하게는 이제 CP, Consular Process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I-140 과정까지는 영주권 진행하고는 똑같아요. 그냥 네, 동일하게 고용주께서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네, 펌 준비하고 140 접수까지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네,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차이점은 문호하고 상관이 없이 일단 CP 과정을 하시려면 문호가 상시 열려 있어도
I-140이 승인이 돼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자 과정을 시작하는 거는 140이 승인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9에서 12개월까지도 볼 수 있어요. TP 네. 과정이 시작되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호가 열려 있으면은 140 승인 후에 네. 한 60일 이내에는 비자 센터로 공무성으로 이제 이관이 되고요. 네. 문호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대기를 해요. 공무성으로 가서 케이스가. 네. 그래서 그 기간은 문호에 따라서 이제 불특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케이스가 이관돼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문호 상황이면 그 비자 비용 제출하고 서류 비자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1, 2개월 안에는 보통 끝나고요. 네. 그 준비가 좀 빨리 되시는 분들은 더 빨라요. 접수까지. 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류가 접수되면은 한 3, 4개월이면은 비자 센터에서 서류 심사가 끝나고요. 네. 거기서 대사관으로 보내져서 보통 1, 2개월이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잡아주고 네. 인터뷰가 잡힌 시점에서 한 1개월에서 1.5개월이면 인터뷰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 기간, 이제 통지 받으시고 인터뷰 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대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절차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서 네. 이제 그때까지 마치셔야 인터뷰에 문제가 없고 인터뷰 하시고 나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통은 범죄하고 이민법 위반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한 1, 2주면은 이민 비자를 받으시게 되고 받으신 이민 비자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미국으로 가셔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시고 미리 지정한 주소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카드를 받으시면은 이제 전체 과정이 끝나는데 네. 문호가 열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그러면 너무 이 시간 계산이 어려우니까 문호가 열려서 상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은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예. 지금 문호가 열려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지금은 문호가 좀 한 1년 반, 2년 정도 뒤로 가 있고요. 네. 이거는 취업 이민의 과정에서 조금 날짜 계산이 차이가 있는데 쉽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네.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내 대기 순번 날짜가 발생을 해요. 네. 이제 스케줄 A의 경우에는 그게 140이 접수되는 건 그 날짜인데 그게 내 이제 문호 날짜가 돼가지고 그 날짜가 영주권 문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매년 영주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 종류마다 네.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다 찼다거나 또는 계속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 뭐랄까 적체가 심해지면 몇 년씩 뒤로 밀려요. 그 네. 날짜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날짜가 6월 1일 2020년인데 네. 지금 프로세스가 가능한 케이스는 뭐 6월 1일 2018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 미뤄지면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음, 문호 개념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네. 조금 리서치 하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은 그 한국에서 이제 수속을 할 때, 국내에서 네, 수속을 할 때, 이제 스폰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와서 수속을 하든 한국에서 하든 스폰서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사실 계약을 하거든요. 네, 네,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법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이 필요하세요. 그거를 잘 모르시거나 또는 나는 이렇게 그냥 절차 맡겨놓고 기다리겠다 이러는 경우에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또는 절차 진행을 잘못 알고 계셔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충분히 절차나 이런 내용, 어떤 분석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 어떤 법적인 내용과 절차는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냥 네. 있는 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 네. 다음에
그 일을 의뢰하시거나 또는 리크루트를 받으실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아요. 네. 워낙 업체들이 많고 또 전문적으로 이제 RN을 그 리크루트를 해서 병원이랑 연결하는 곳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그냥 이민을 다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레퓨테이션에 따라서 좀 쉽게 생각하시면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갈려요. 네. 그렇게 보실 때 네. 이제 좀 알아보셔야지 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거고 네. 그다음에 끝으로는 가능하다면은 그 에이전시에서 이제 리크루팅을 맡아서 대리하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네. 내가 갈 지역이나 뭐 이런 게 좀 그래도 너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네. 또는 병원 규모가 너무 터무니없다든가 네. 이런 거 예, 미리 알고 계셔야 좀 음. 좋겠고 어,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파악을 했는데 네. 이제 미리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네. 합리적인 내용인지 아닌지 그 네. 정도의 어떤 판단은 하실 수 있게 예, 사전에 비교도 가능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네. 것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내 절차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좀 예. 알아야 손해를 안 네, 보는 네, 거고 피해를 안 보는 거니까. 다음 네, 질문도 좀 이어진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 비자나 어떤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 꼭 에이전시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면은 에이전시 없이도 혼자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어, 일단은 지원을 하는 문제니까 네, 자기 자격이 되고 영어도 되시고 그러면은 에이전시 없이도 네, 병원들 컨택해 보실 수 있어요. 또 네, 구인 광고나 이런 거 보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조건에 따라서 이제 영주권이 없다던가 이런 거를 배제하는 조건이라도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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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에이전시를 통하든 아니든 똑같아요. 왜냐면 학생인 경우에는 네, 일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그 조건이.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자격 요건이 충분하고 영어가 되면은 직접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네,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았을 때 혜택이라면은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네, 지원자가 직접 그 변호사를 컨택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믿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나은 것 같고 네,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는 방법은 특히 이제 학생 비자도 그렇지만 다른 뭐 비자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네,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네, 그런 경우라면 특히 직접 알아보실 만한 예, 네, 그런 충분히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이라면 미리 병원이 구인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이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네, 에이전시에서 스크리닝을 좀 담당을 하니까 네, 잘 이렇게 자격 요건이 맞으면 아무래도 그 병원하고 연결되는 게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권을 주고 이 에이전시가 충분히 이발리에이션을 하고 병원이 그걸 믿고 있다면 네, 결국 에이전시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병원에서는 스폰서를 하겠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잡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울 수 있는 것이지 네, 절차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네, 요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누구 뭐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네, 남들이 다 안 되는 걸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네,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절차가 뭐 빨라지거나 문호에 상관없이 바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에이전시랑 뭐 이민법이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절차와는 무관하고 취업을 좀 용이하게 해줄 수는 있다. 이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나쁜 점이라면 이제 전문가를 에이전시가 보통 섭외를 하기 때문에 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단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좀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네. 일단은 RN 직종에 한정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민이랑. 네. 이 RN 직종이 굉장히 미국에서 보면 인기도 많고 네. 보수도 좋고 혜택도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직업이고, 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좀 더 여러모로 이런 대우나 인식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제가 그냥 아는 한에서. 네. 특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이 있어서 네. 인기가 많은 직종인데, 네. 제 생각에 사실 학업적인 면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어떤 의식 수준이나 모든 걸 볼 때 음, 사실 웬만한 다른 외국 출신보다 훨씬 뛰어나세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네.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일했던 분들이라면 음, 충분히 시험 보고 자격 갖춰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더 네. 좋은 조건에 네. 더 좋은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네. 다른 이민만 놓고 봐도 뭐 다른 취업 이민이나 비자 과정하고 다 그런데, 음, 지원하실 분께서 충분히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까지만 조금 알고 계시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케이스를 이끌어 간다. 네. 의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네. 예, 또 의뢰 단계에서 네. 어떤 구분도 좀 하실 수 있고, 구별도 좋은 거 나쁜 네.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음,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지 않고 또는 과대 광고나 좀 과장된 내용으로 이렇게 포장된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거, 비용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을 네. 많이 좀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나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네. 기대치가 내가 생각하는 답을 찾아가면 안 되고, 네. 상담이나 이런 거 알아보실 때 네.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네. 이제 주도적으로 그냥 안 되는 거 되는 것 정도는 조금 구분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네. 이민은 현실적인 얘기니까 네.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잡고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변호사님을 직접 보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코비드 19 때문에 다 줌 미팅으로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 진짜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네, 그리고 김희준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 중학교 때 미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 쓰는 것도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에 그 승낙해 주시고 또 시간 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변호사님 인포메이션 정보를 여기에다가 잠깐 나눴는데 보실 분들은 이렇게 혹시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변호사님 선택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네, 다음에 혹시 뵙고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조금 네, 나아져서 즐거운 상황이. 시간 됐어요. 직접 한번 산타클라라 오피스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요 코비드 좋아지면요. 네, 좋아져야죠, 빨리.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